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 메시가요 바르셀로나가 아니라 한 하위권에 있는 팀으로 이제 이적을 해서 그 팀을 이제 메시 혼자의 힘으로 그의 우승을 시키고 준우승을 하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시키고. 안녕하세요, 임성일입니다. 네, 지금 이탈리아 시간으로 한 10시 30분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놈의 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TV를 켰더니 이탈리아 사람들, 특히 남부 사람들을 슬픔에 빠뜨린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축구 선수죠. 마라도나가 향년 60세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기사인데요. 그 아르헨티나 선수죠.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가 죽었는데 왜 이탈리아 사람들이 슬퍼하는지, 특히 왜 남부 사람들이 이 마라도나를 각별히 더 사랑하는지 마라도나 이야기 잠깐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기사를 보고 있는데 세산타니까 불과 60세 나이인데 심장마비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를 이끌고 1986년 월드컵 우승을 시켰던 주역으로 알려져 있던 이 마라도나가 실제로 전성기를 보냈던 곳이 이탈리아에서도 가난한 동네 나폴리라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 여러분 바르셀로나부터 시작해서 레알 마드리드, 영국에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이런 대단한 팀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유벤투스, AC 밀란, 인터밀란 같은 그런 부자 구단이 많았거든요. 근데 왜 이 세계적인 선수 마라도나가 이탈리아 남부의 가난한 도시에서 축구를 했는지, 이 사람이 왜 남부에서 축구 선수 이상의 거의 신급 인기가 있거든요. 그런 인기의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가이드라는 제 후배가 마라도나 관련돼서 쓴 글이 있거든요. 그 글을 좀 참고해서 말씀드린다는 거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레전드죠. 차범근 선수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를 마라도나라고 지목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메시, 호날두, 누가 더 최고냐, 축구 팬들은 아직도 많이 싸우잖아요. 물론 이제 호날두가 한국에서 이제 먹고 튀는 바람에 지금은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사실은 또 호날두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보여줬던 그런 엄청난 경기력은 그가 또 역대 최고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아마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가 누구냐 물어보면 대부분의 이탈리아 사람들은 마라도나라고 꼽을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 호날두처럼 꾸준하게 잘했던 선수는 사실은 잘 없거든요. 잘 없는데 마라도나처럼 그렇게 임팩트가 있었던 선수는 전 세계에서 정말 보기 드뭅니다. 물론 이제 마라도나와 함께 항상 비교되는 선수가 펠레라는 브라질의 최고의 그런 공격수도 있지만, 펠레는 사실은 또 유럽에서 뛰어본 적이 없거든요. 월드컵에서 보여준 그의 기량은 엄청났지만 이 유럽 리그에서 뛰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유럽을 또 평정하고 월드컵까지 평정했던 마라도나를 세계 최고의 선수로 보는 면도 있습니다. 물론 그가 이제 마약하고 막 기행을 많이 하면서 세간으로부터 욕을 또 많이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성과 여러 가지 품행들은 제쳐놓고요, 축구 하나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마라도나 이상의 임팩트를 준 선수는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라도나가 이탈리아에서 뛰었던 축구팀은 나폴리라는 축구팀인데요. 정식 명칭은 나폴리 SSC라는 축구팀입니다. 그때만 해도 나폴리가 뭐 가난한 동네였고요. 그렇게 축구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축구팀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탈리아 남부 지역은 사실은 차별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죠. 그 축구 리그에 그 남부팀은 껴주지도 않았답니다. 초기 이탈리아 축구 리그는 부자 북부팀 위주로 그렇게 경기가 진행되었고요. 로마, 나폴리는 이제 끼지도 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프로 축구를 세리아 A라고 하거든요. 이탈리아 말로 세리아 A인데, 세리아 A에서 나폴리는 뭐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었다가 갑자기 이제 하위권으로 추락하고 2부 리그, 그 1부 리그와 2부 리그는 수익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2부 리그 강등할 위기까지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전 세계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적을 나폴리가 해내거든요. 바로 당대 최고의 축구 선수 마라도나를 나폴리라는 축구팀으로 영입에 성공합니다. 당대 마라도나가 뛰었던 축구팀은 뭐 지금도 세계 최강팀 중에 한 팀이죠. 바로 바르셀로나였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부자 구단,
그 유명한 바르셀로나의 마라도나가 당시 이탈리아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었던 가난한 축구팀 나폴리로 갔을까요? 나폴리는 뭐 유럽의 대단한 팀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뒤처지는 팀이었거든요. 근데 1984년 제가 태어났을 때네요. 그때는 뭐 파격적인 금액이었습니다. 1200만 유로라는 당대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나폴리가 지불하면서 당대 최고의 축구 천재 마라도나를 영입합니다. 사실 마라도나는 나폴리 오기 전에 바르셀로나라는 팀에서 정말 맹활약을 했던 선수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미술관으로 유명한 곳이죠. 빌바오라는 축구팀 수비수들의 반칙성 태클을 당하고요.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6개월 동안 경기를 뛸 수 없게 됩니다. 그때부터 마라도나가 여러 가지 기행을 일삼으면서 세간에서 욕을 많이 먹죠. 그러다가 이제 마라도나가 다시 스페인 리그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물론 복귀했어도 잘했죠. 스페인 구강컵 결승에 바르셀로나를 올려놓게 되는데 하필이면 또 결승 상대팀이 자신에게 부상을 입혔던 빌바오 팀이었습니다. 빌바오 선수들이 또 반칙성 태클을 남발하자 마라도나가 이제 빡쳤죠. 화가 나서 빌바오 팀 선수와 스태프들을 폭행해버리는 정말 최악의 그런 유혈 상태가 발생합니다. 결국은 이 사태로 마라도나는 출장 정지라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 화가 났던 바르셀로나의 구단주는 굉장히 잘했던 선수지만 골치 덩어리였던 마라도나를 팔아버리기로 결심하죠. 북쪽의 유명한 유벤투스나 인터밀란, AC밀란 같은 부자팀이 아닌 가난한 남부팀이 1200만 유로라는 엄청난 금액의 돈을 지불하고 마라도나를 영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한간에서는 또 그 돈이 마피아, 나폴리 쪽 마피아에게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엄청난 도박 같은 영입이었는데요. 마라도나가 정말 대단한 선수인 게요. 이 축구는 팀플레이잖아요. 항상 독일 국가대표팀을 두고 하는 말이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마라도나는 어쩌면 역사상 팀보다 위대했던 선수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 나폴리로 영입되었던 마라도나가요. 또 이탈리아 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거든요. 실제로 잘하는 축구 선수도요. 리그를 옮길 경우 실력들을 발휘 못하고 이렇게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은데 당연히 팀을 우승시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받쳐줄 만한 그런 선수도 없었거든요. 당연히 나폴리가 마라도나를 영입하는데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다른 이제 이선 자원들이 풍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라도나는 거의 혼자의 힘으로 나폴리를 우승시킵니다. 이탈리아 축구 리그가 이제 약해서 그게 가능하지 않냐 생각하겠지만 요즘 축구를 보는 분들은 이제 영국 축구, 스페인 축구를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8, 90년대까지는 이탈리아 축구가 전 세계를 씹어먹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칠공주 시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탈리아의 그 7개 팀, 어떤 팀이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한 그런 저력을 갖고 있던 시대였고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팀이 레알 마드리드인데요. 그 레알 마드리드 다음으로 많이 우승한 팀이 아직도 AC밀란입니다. 지금 AC밀란은 유럽에서 그렇게 강팀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AC밀란이 두 번째로 우승 많이 한 팀입니다. 그러니까 옛 이탈리아 축구의 영광은 정말 빛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86년, 87년, 89년, 90년 시즌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의 준우승, 그리고 이 역사상 최초로 우에파컵을 따냈고 이탈리아 전체에서 최고의 팀을 뽑는 그런 토너먼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승하면서 한 해에 두 번 우승을 뜻하는 더블을 달성했습니다. 5년 동안 엄청난 우승과 준우승, 그리고 유럽 세계를 다 정복했던 사람이 마라도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호날두가 이제 유벤투스 왔을 때 나는 끊임없이 도전한다 뭐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어이가 없었던 게 유벤투스는 호날두가 오지 않아도 잘하는 팀입니다. 호날두가 오기 전에도 계속 우승을 했던 팀이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어떤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메시가 없어도 바르셀로나는 꽤 강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 메시가요 바르셀로나가 아니라 한 하위권에 있는 팀으로 이제 이적을 해서 그 팀을 이제 메시 혼자의 힘으로 그의 우승을 시키고 준우승을 하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시키고 이랬던 엄청난 선수가 바로 마라도나였고요. 그리고 또 마라도나는 이 고국이죠. 자신의 조국 아르헨티나를 월드컵 우승까지 시킵니다. 그러니까 메시와 호날두를 지금 세대들은 가장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하겠지만 월드컵이 없거든요.
마라도나는 월드컵 가지고 있는, 물론 이제 손을 쓰고 반칙도 했지만 월드컵 우승이라는 신이 내린 그런 컵까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선수입니다. 마라도나가 한창 잘 나가던 시절이죠. 1990년대 이탈리아에서 월드컵이 열립니다. 4강에서 아르헨티나와 이탈리아가 맞붙는데요. 이탈리아와 나폴리가 맞붙었던 그 경기장이 바로 그 나폴리였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죠. 여러분, 나폴리 사람들은 누굴 응원했을까요? 나폴리 축구팀을 세계 정상으로 올려놓은 마라도나를 응원했을까요? 그래도 자신의 나라인 이탈리아를 응원했을까요? 그때 마라도나가 축구 경기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폴리 팬에게 이탈리아인이 되라고, 그들의 국가를 응원하라고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나폴리는 언제나 이탈리아의 변두리로 취급되고 소외받았으며 가장 부당한 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이탈리아가 통일되면서 남부가 아닌 북부 위주의 경제 성장을 펼쳐서 굉장히 불만이었던 나폴리 사람들의 불만에 막 기름을 끼얹어 버렸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그 월드컵 경기에서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이 아니라 나폴리 유니폼을 입고 와서 마라도나를 응원하는 이탈리아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탈리아인들의 축구 사랑을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경기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이깁니다. 이탈리아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이탈리아가 탈락하게 됩니다. 그 경기 이후에 마라도나가 이제 조용히 고개를 숙이면서 자신을 응원해줬던 나폴리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던 이 장면은 사실은 월드컵 역사상 또 가장 감동적인 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탈리아 축구협회가 도핑 테스트라는 칼날을 휘두르면서 마라도나를 이탈리아에서 뛰지 못하게 했었고요. 마라도나는 복수국이다 라면서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은 국외로 추방됩니다. 이게 약간 안정환 선수가 2002년 월드컵 때 골 넣고 쫓겨난 것 같은 그런 상황 같아요. 근데 이제 안정환 선수가 했던 말이 재밌는 게, 자기는 이해한대요. 자기가 이탈리아에서 축구하면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에 미쳐 있는지를 자기는 경험했기 때문에 어느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저는 정말 안정환 씨를 대인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마라도나는 월드컵 이후에 이탈리아 리그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단에서는 5년 동안 나폴리를 최고의 팀으로 키워준 마라도나에게 10번이라는 번호를 영구 결번으로 남겨버립니다. 이제 축구를 좀 아시는 분들에게는 뭐 10번이라는 숫자가 항상 그 팀의 에이스를 말하거든요. 10번 자리를 영구 결번으로 남겼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네, 마라도나를 잃은 나폴리는 뭐 바로 그 다음에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세리아 B라는 2부 리그로 강등하기에 이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나폴리 가시면요, 마라도나의 유니폼을 팔고 있고요.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식당 가시면 성모 마리아의 조각상 옆에 마라도나의 조각상이 함께 놓여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같은 맛이네요. 이 마라도나의 종교도 있다고 하니까 아르헨티나 사람들 그리고 이탈리아 남부 사람들이 마라도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끔찍하게 존경하는지를 여러분은 남부 가시면 좀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도 곳곳에 마라도나의 벽화와 사진이 남아있는 곳이 이탈리아 남부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이렇게 축구를 잘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이탈리아 사람들은 마라도나를 사랑하는데, 그 세계적 축구 선수가 오늘 심장마비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얘기가 이탈리아 뉴스에서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마라도나 하면 이제 여러 가지 기행을 일삼고 마약이나 하면서 인종차별했던 그런 선수로 기억되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예전에 허정무 선수한테 엄청나게 이제 한 대 맞았거든요. 그런 맞았던 마라도나가 기억하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라도나는 가난했던 남부의 자부심이자 그들에게 하나의 희망과 꿈을 불어줬던 선수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라도나가 사망한 날 마라도나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들리고 있지만 또 이 시기가 지나면 또 기분 좋고 행복한 뉴스들 많이 들리는 그런 시기도 분명히 올 거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이 오는 주말 행복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일이었습니다.